이게 한일 갈등 날이 갈수록 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또 여러 가지로 물밑에서는 접촉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그 신호를 줄지를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밤 김여동의 한일 관계 전문가 허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긴급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허 교수님, 허 교수님. 뭐 아베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1년간의 그 내정하고 외교의 반침 그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아주 길었어요. 예, 그 7번째 아베가 했는데 가장 긴 연설이었어요. 가장 할 말이 많았던 모양이네요.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올해는 특히 그 일본에서는 그 요노라는 게 그 지금까지는 헤이세이라고 했는데 5월에 일화이 바뀝니다. 예, 그러네요. 그 생전 퇴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서 물러나는 거죠. 생전 처음 하는 거죠. 아, 처음이네요, 정말로. 그 역사적으로는 있었지만 메이지 이후 근대 이후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명치 유신 이후로는 처음이다. 처음.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일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뭐 러시아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그런 그 자기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했고요.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물론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죠. 또 한국이 전혀 없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이 해석들이 분분한데 주로 주류 언론들이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한국이 무시당했다.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패싱 당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처짐을 당했다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 동의 안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말을 일단 안 했지만 그 요새 한일 관계를 볼 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한다는 것은 한국을 비판하면 또 한국 내에서 더 강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한국 내에서도 사실 지금 그 가장 그 문제가 되어 있는 조객이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한국 쪽에 상당한 그 전단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그 오히려 맞다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일본 내에서도 비판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한국 내에서도 비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일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비판하지 않고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그런 이야기는 쭉 해왔어요.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되풀이하면 또 일본 내에 우파들한테 또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그 한국의 언론에는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주목을 안 한 것 같은데 초계기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일본 내의 여론이 47%나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ANN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어제까지 이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계기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그리고 그 강제징용 문제에도요. 거기에 잘하고 있다라는 대답이 32%였고요. 아베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게 47%나 있었습니다. 그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요새 조금 올라갔는데 그거는 그 오히려 저객이라든가 강제징용에 대한 그 대응 그것을 그 아베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올라간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이 아니군요. 처음부터 그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저객에 대한 대응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일본 내 여론이 강했습니다. 왜 저러는 겁니까? 초계기하고 이런 거는 왜 저렇게 낮게 날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것은 뭐 제가 조금 입수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남의 집 지붕에 저렇게 날아와서 왜 저러는 거예요? 요새 그 일본은요, 동중국해에서도 그렇고 동해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북한의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혹시나 그 강해도 대화함하고 북한 오선이 유엔 제재에 위반하는 불법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 어선하고 생각해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저기 한국 해경도 다 가고 광개토 대왕함 정식 해군인데 그렇게 그런 것은 절대 없는데도 항상 그렇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그것은 사실상 지금 아베 정권은 남북 간이 화해로 가는 것보다 좀 그 남북 간이 적당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일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그 제재 위반 이것을 특히 지난해에는 10건 정도 꼬집어내 가지고 그 유엔하고 미국에 다 알렸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군요. 그게. 그것은요. 관심 받고 싶은 거군요. 보면 그 북한 선박에 사실 그 극적 불명의 폐해가 연결되는 경우가 다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아니잖아요. 광개토 대왕함하고 대한민국 정식 해경이 다 갔으니까. 그 해경이 갔고 구조 활동으로 북한 우선이 갔고 또 일본의 그 이지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불법 활동 같은 것은 상식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래도 항상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3번이나 더 접근했죠. 그거는 사실 그 도발을 하고 실제로 한국이 감임 반응을 보이면 첫 번째 대응이 일본이 옳다라는 그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작전을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조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간질, 남북 간을 이간질을 하면 일본에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북미 회담의 그 소식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간질 하고 싶었는데. 이게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요새 또 그 아베 정권은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개기 갈등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끝날 거 아닌가. 아무리 끝낼 거다. 끝낼 거다. 아무리 유엔이나 미국 쪽의 고자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시정연설에서도요. 한국의 이야기를 저는 안 했던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가소평가하는데요. 일본이 북일 수교 문제죠, 사실상. 거기에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늘 사실 아베 총리의 말로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말을 못하지만 그 부분만큼은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조금 이렇게 빗대서 돌려서 어쨌든 협력하고 대화하겠다는 걸 밝힌 거군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세련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그리고 특히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메시지로서 조금 세련되게 내놓는 것이 효과적이지 아닐까. 지금 일본에 대한 메시지로서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서의 메시지 성과를 강하게 저는 느끼거든요.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일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지고 일본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인 방향 그렇게
잘못되어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일본은 이번에 그 한국 급반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갔죠. 예. 그러니까 조금 물러성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 타이밍 좋게 북미 관계 개선, 그러니까 북미 회담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아베는 계산이 아주 바른 사람이라서요. 예, 바른 사람이어서. 예,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의 그 협력이 북일 수교에 필요하다. 그 말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대응 방향은 맞지만 조금 더 세련됐으면 좋겠다. 예.